안녕하세요, 조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뭐냐면은 이제 에어비앤비 앱의 기능과 사용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간단하진 않지만 조금 디테일하게 어떤 기능이 있는지 여러분이 잘 모르시는 게 많은 것 같아서 한번 남겨보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앱을 키시거나 사이트에 처음에 접속하시면은 요 화면이 나와요. 요거는 앱 화면이고요. 이거는 스마트폰에서 이용해도 뭐 비슷하게 나옵니다. 화면이 좀 축소돼 가지고 나오죠.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지금 웹으로도 접속을 해봤어요. 웹도 이제 컴퓨터로 접속할 때랑 조금 다르게 화면이 약간 찌그러져서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데스크톱 버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데스크톱 버전도 좀 똑같이 보이는데 지금 아이패드로 찍고 있어서 그렇거든요. 근데 게스트 모드로 한번 전환을 해볼게요. 네, 뭐 이렇게 나오죠. 뭐 비슷하죠. 앱이나 근데 그 핸드폰을 하면은 약간 앱의 배치, 뭐 기능의 배치가 조금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상단에 일단 컴퓨터와 그리고 앱을 왔다 갔다 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게스트 모드로 접속한 거예요. 여러분이 방을 등록하지 않으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상단 위쪽에 보면 호스트 요게 없을 거예요. 이거는 방을 등록해야지만 호스트 모드가 보여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앱에서도 이렇게 이제 요거는 밑에가 있죠. 아래 프로필을 딱 누르면은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개인정보는 말 그대로 이제 프로필 아이디, 이름, 뭐 수명이래, 성별, 뭐 생년월일, 이메일. 이 이메일은 또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리고 전화번호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정부 발급급 신분증은 안 되겠죠. 예. 그리고 이거 삭제하고선 다른 신분증을 등록할 수도 있어요. 비상 연락처도 수정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름 바꾸는 거. 예. 저는 킴이라고 돼 있어요. 저희 직원 아이디였는데 아무튼간에 예. 그래서 전화번호는 이렇게 수정을 하시면 되고요. 이메일도 바꾸시면 됩니다. 여기서 수정한다라는 거 개인정보에서. 그리고 결제 및 대금 수령 방법. 대금 수령 방법은 이 컴퓨터로 등록하신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이 아이디는 페이팔만 등록을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추가 상단 위쪽에 보면 추가를 눌러서 이제 여기서 등록을 할 수는 있어요. 대한민국 계속 뭐 페이팔이나 은행 송금. 근데 여기서 이거 영어로 넣으셔야 되거든요. 주소나 뭐 동호수 이런 거. 그거 헷갈리지 마시고요. 근데 이게 앱에서 하면 에러가 좀 잘 난다고 해요. 사실 저는 앱으로 등록은 안 했고요. 컴퓨터로 등록해가지고 어떤 식의 에러가 나는지 다음 화면으로 안 넘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대금 수령 방법을 추가하실 때는 컴퓨터를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이 브라우저로 크롬 브라우저로 접속해서 하실 수 있어요. 스마트폰이나 뭐 패드나 이런 거에서 여기서 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프로필에서 프로필 한번 봐볼까요? 네,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죠. 내가 어떤 걸 인증했는지. 후기가 무려 759개가 있네요. 아무튼간에 여기서 프로필 수정하기 하면은 이거는 자기 소개글 수정하는 게 나오네요. 여기서 계정을 누르셔야 되는 거예요. 계정 해가지고 개인 정보를 수정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결제 및 대금 수령 방법 여기 수정하는 거 있죠. 그리고 통화 글로벌 환경 설정해서 통화 뭐 기본 언어 이런 거 설정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개인정보 및 공개 설정 뭐 이런 거 하나씩 다 눌러보세요, 여러분. 다 눌러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출장에는 회사 이메일을 입력하면 출장에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정확히 저도 이건 안 해봐가지고 모르는데 어떤 혜택이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경비 처리, 이거 비용 처리하는데 맞춰서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고 하나 봐요. 아무튼간에 하나하나 이게 다 한글로 돼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눌러 보시면 뭐 될 것 같습니다. 이건 거기까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다시 앱으로 들어와서 앱이 좀 편해요. 속도도 빠르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앱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또 이제
웹을 이용해야 되는 수도 있어요. 그것도 설명을 드리고 할게요. 여기서도 통화를 변경할 수가 있어요. 달러로 보고 싶을지 아니면 원화로 보고 싶을지. 근데 우리 가격 같은 경우는 다 원화 기준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왜 그랬냐면요, 한국 게스트가 많기 때문에 원으로 선택을 했어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아무튼간에, 그리고 뭐 여기서 알림 설정 있잖아요. 여러분 앱을 뭐 푸시 알림 같은 거 잘 안 온다 그러면 여기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저는 다 꺼놨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띠링띠링 울리는 게 너무 거슬려 가지고 다 꺼놨어요. 푸시 알림 뭐 이렇게. 그래서 뭐 정책과 커뮤니티 이런 거, 계정 지원, 이제 에어비앤비에서 뭔가 여러분한테 고객 분쟁 해결이나 아니면 공지사항이나 이런 게 있을 때 그거는 켜져 있었죠. 이메일로 받는 거. 그 푸시 알림 뭐 이런 식으로 설정해 놓으면은 바로바로 오니까요. 여러분은 초보니까 꼭 이 알림을 다 켜놓으세요. 그냥 싹 다 해서 놓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빨리 응답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 모드는 여러분 호스트 모드가 아닙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건 게스트 모드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냥 기본적인 에어비앤비 계정 설정 관련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호스트 모드, 다시 게스트 모드로 바꿔볼까요? 여기서 호스트 모드로 전환이라는 게 있어요. 이 오른쪽 보시면 화살표, 꼬부랑 화살표가 있죠. 그럼 호스트 모드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친구 초대 뭐 이런 거, 이제 추천 크레딧 뭐 이런 거 받을 수가 있어요. 아무튼간에 요거는 패스. 그리고 이 메시지는 있잖아요. 여기에 메시지는 여러분이 게스트로서 커뮤니케이션하는 메시지입니다. 근데 이게 재미난 게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 에어비앤비 고객 지원 팀 뭐 이렇게 나왔죠, 그렇죠? 제가 이거 열받아가지고 에어비앤비랑 커뮤니케이션 한 건데, 요 고객 지원 팀이랑 커뮤니케이션은 여러분이 호스트 메시지에서 확인이 안 돼요. 이건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게스트 메시지로 확인이 돼요. 이거 왜 이렇게 해놨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 그 게스트 메시지로 에어비앤비에서 뭔가 에어비앤비 서포트 팀에서는 메시지가 개인 게스트로 옵니다. 이거 좀 불편해요. 그렇죠? 게스트는 취소를 요청하지도 않았고 해결센터를 통해 환불을 요청했는데 왜 호스트 취소를 해서 벌금을 문의하는 겁니까? 환불만 해줘도 될 것을. 제가 열받았죠. 얘네가 진정하래요. 그러니까 얘네가 이거 진짜 답답해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튼간에, 그리고 뭐 여행을 누르면 당연히 뭐 자기가 예약해 놓은 거 이런 것들 나오고, 저장 목록은 저장해 놓은 숙소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죠? 탐색하기는 여러분이 게스트로서 날짜 뭐 이렇게 지정해 가지고 인원 뭐 이런 거 지정해서 숙소를 찾거나 뭐 체험 호스팅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할 때,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거 트립이라는 기능인데 이게 지금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체험으로. 그래서 체험을,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여러분도 꼭 한번 해보시길 추천드릴게요. 이게 방을 파는 것보다 체험, 이 경험, 관광 프로그램이죠. 이런 프로그램을 파는 게 굉장히 돈이 됩니다. 그래서 포토그래퍼들이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아무튼간에 요거 워크숍 있죠. 이 립스틱 만드는 거, 이거 제가 아는 분이 하는 건데 이분 이것만 해가지고 한 달에 500만 원 이상 벌고 있어요. 한 두 타임씩 뛰시더라고요. 아시겠죠? 일단 이런 트릭기는 눈여겨 보시고요. 이거 제가 2년 전부터 이거를 계속 강조했는데 이거를 실제로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아졌어요. 이제 이게 작년부터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튼간에 여러분 꼭 한 번씩 이용해 보세요. 이제 뭐 게스트 모드의 화면은 어느 정도 설명이 된 것 같고요. 여기서 잠깐만요. 혹시 놓친 게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뭐 숙소 추가를 해가지고 방을 추가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호스트 모드, 호스트를 누르면은 호스트 이렇게 기본적인 화면들을 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제가 설명드렸던 저장 목록은 제가 뭐 방 저장해 놓은 거 보는 거고요. 여행, 이것도 뭐 이제 내가 예약해 놓은 일정들 보는 겁니다. 메시지는 게스트로서의 메시지를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뭐 도움말, 여기 도움말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여기 뭐 자주 물어보는 것들은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긴 하지만 여기에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분쟁 치시면 분쟁 조정센터가 있어요. 분쟁 조정센터. 예, 해결센터라고 바뀌었네요 이름이. 해결센터 방문하기.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지금 요청을 메시지에서 바로 할 수가 있대요. 파손 요청. 예. 체크아웃 후 60일까지 돈을 송금하거나 지급 요청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게스트만 돈을 보내는 게 아니라 저희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예. 정말 저도 요청하고 게스트도 요청하고 이런 게 있겠죠. 예. 한이님에게 280을 제가 요청한 거네요 주로. 예. 아직 이거 돈을 못 받은 거네요. 이런. 예. 그리고 에어비앤비에서 보상해 주는 건 105.73불을 이렇게 보상을 해주는 거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요게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요. 이 분쟁 조정 센터의 사용 방법은 세계열보다 생각보다 쉬워요. 예. 과거 이력 해결 센터로 돌아가기. 여기서 일단 메시지에서 여러분이 메시지로 가서 이 게스트한테 요청을 하는 거예요. 메시지에서 여기 지금 제가 여기서 만약에 이 게스트가 요 게스트라고 할까요? 지금 숙박을 한 게스트 그쵸 요 친구한테 여기서 여기 있죠 여러분 이렇게 내려보세요. 이 웹으로 지금 보고 계신 거거든요. 웹으로 보시면은 이 제일 하단에 보시면은 지급 또는 결제 요청이라고 있어요. 지급 또는 결제 요청. 예. 요거를 누르셔서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화면이 나오냐면요. 이게 지금 보시면은 여기로 나가죠. 그래서 메시지로 지금 바로 원래 가게 되거든요. 저 친구한테 가게 되는데 지금 이게 제가 공동 호스트로 돼 있어가지고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호스트만 되는 건지 이건 확실하지 않아요. 아무튼간에 이 메시지에서 다시 한번 호스트로 전환을 해볼게요. 호스트 모드로 전환 해가지고 지금 순서를 좀 두서없이 하는데 이 분쟁 해결센터는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일단 요거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분쟁이 생겼을 때 하는 건데 지금 잠시만요. 이렇게 다들 예약이 잘 되고 계시네요. 다들. 예. 그래서 이게 27일, 28일, 26일 여기 있다. 오늘 체크아웃이잖아요. 여기서 앱에서 보는 화면은 상세 정보를 누르셔야 돼요. 상세 정보를 눌러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게스트에게 이메일 보낼 수도 있고 예약 변경이나 취소. 그러니까 모든 예약에 관한 변경 수정은 상세 정보를 누르셔야 돼요. 메시지에서 아시겠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기 오른쪽 끝에 보시면은 상세 정보라고 보이시죠? 위쪽에 상세 정보를 누르시면은 이 게스트가 예약한 예약 상황을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요게 여기 이분이 예약할 때 이제 저희가 조건으로 세팅해 놓은 건데 만약에 이후에 수정을 한다 그러면 요게 바뀌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전에 예약한 거는 이전에 세팅해 놓은 조건으로 예약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바꾼다고 해서 이 내용이 바뀌지 않아요. 참고로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대금 수령 내역을 확인할 수도 있고요. 여기서 요거를 꼼꼼히 잘 읽어보세요. 그래서 지급 또는 결제 요청을 하는 겁니다. 이분한테. 그러면 이게 웹으로 전환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이게 상단에 이거 브라우징 하는 거거든요. 그럼 웹으로 바뀌어요. 예. 근데 제가 이게 공동 호스트로 돼 있어서 지금 요게 되는 것 같아요. 메시지로 가라고 자꾸 나오네요. 이게 그냥 호스트만 직접 요청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금전적인 거라서 얘네가 이 권한을 해놓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메시지로 가기로 되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되냐, 여기서 지급 또는 결제 요청을 하시잖아요. 여러분이 호스트면은 그러면은 여기서 메시지를 작성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대로 메시지를 작성해서 이제 게스트한테 요청을 해요. 그러면 게스트가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러면 수락을 하면은 돈이 띠링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돈을 줘야 되는 상황이면은 이제 제가 이제 게스트가 뭔가 요청을 했어요. 할인을 해달라거나 아니면 뭐 파손이나 뭔가 파손이 아니라 뭐 불편 사항이 있어서 우리가 부분적으로 환불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있거나 아니면 돈을 거슬러 줘야 되는 상황이 있으면은 게스트가 현찰로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요. 그냥 여기서 지급 또는 결제 요청을 통해서 하시면 돼요. 이게 수수료가 아마 여기에는 발생이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마 할 수도 있어요. 조금 발생할 거예요 아마. 아무튼 간에 지급 또는 결제 요청 기능을 이용해서 돈을 주거니 받거니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게스트한테 줘야 되면은 게스트가 메시지 저한테 보내잖아요. 그러면 제가 수락하면은 돈이 어떻게 차감이 다음에 들어올 돈에서 이제 차감이 되고선 돈이 입금이 됩니다. 아시겠죠? 신용카드를 결제해서 돈을 주는 게 아니에요. 게스트는 신용카드를 결제해서 돈을 주게 됩니다. 아시겠죠? 일단은 여기까지 보시고요. 일단 이 앱에서 전체 화면, 지금 갑자기 제가 분쟁 센터, 해결 센터로 넘어가 버리는 바람에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해결 센터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08002-8230으로 전화하시면은 에어비앤비 고객센터예요. 그리고 그게 10시인가 9시인가 넘어가면은 해외 고객센터로 연결이 됩니다. 가급적이면 여러분이 영어를 잘하시면은 해외 고객센터랑 전화를 통해서 해결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훨씬 빠릅니다. 이게 우리나라 한국 고객센터에다 전화하면 지금 권한이 조금 쥐꼬리만큼 나아지긴 했는데 아직까지 권한이 많지 않아서 에스컬레이팅 한다고 하거든요. 그거를 의견을 본사 쪽으로 넘기는 작업만 해주고 있어요. 직접 결정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9시나 10시 넘어서 뭐 영어가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게 해결을 하시기를 추천을 드릴게요. 아시겠죠? 일단은 뭐 이렇습니다. 일단 여기는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 웹에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호스트 탭이 하나가 있죠. 그래서 호스트 알림판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호스트 모드로 바뀐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 상단 탭도 바뀌는 게 보실 수 있죠. 메시지, 예약, 달력, 숙소, 실적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렇죠? 요거가 이제 웹에서는 호스트 모드가 되는 거고요. 홈 하면은 다시 알림판이 나옵니다. 대시보드라고 하죠. 우리 말로는. 영어네요. 그것도. 알림판이 한국어네요.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되죠. 앱에서는 어떻게 보이냐? 앱에서는 그냥 바로 잠시만요. 게스트 모드에서 다시 호스트 모드로 전환하면은 하단에 이렇게 탭이 깔립니다. 메시지, 달력, 이게 예약이겠죠. 당연히 숙소, 내가 방 운영하고 있는 방들, 그리고 성취도, 돈이 얼마나 들어오고 있는지, 그리고 프로필, 여기는 이제 똑같습니다. 게스트 프로필이나 이제 호스트 모드의 프로필이나 동일해요. 그래서 결제 및 대금 수령 방법을 여기서 입력하면 되고요. 대금 수령 방법을 여기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결제도 여기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금 수령 방법만 나오네요. 희한하게 이렇게. 게스트 모드로 전화해서 한번 볼까요? 그러면은 결제 방법, 결제 수단이 개인 정보에 있나 봅니다. 아닌데. 아무튼간에 여기서는 안 보이네. 프로필 볼게. 아무튼간에 게스트로서 결제 수단 추가하는 게 아마 중간에 나올 거예요. 이제 예약하기 전에 끝에쯤에 결제 수단이 뜨게 되는데 그거를 따로 등록하는 란을 지금 앱에서는 안 나오나 봐요. 여기서 한번 볼까요? 대금 수령 내역, 대금 수령 방법. 게스트 모드로 한번 다시 바꿔서 보겠습니다. 여기서 계정에 있습니다. 계정에 결제 및 대금 수령. 결제 수단은 앱에서는 안 되네요. 그러니까 게스트로서 결제 수단 추가하는 거는
웹에서 접속해서 하셔야 됩니다. 결제수단 추가하기 여기 나오죠. 예,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앱에서는 안 나오네요. 예, 아무튼간에 넘어가 볼게요. 예, 다시 호스트니까 호스트 모드, 호스트 알림판으로 들어가 볼게요. 제가 이 영상을 순서가 없이 그냥 일단 다 쭉쭉쭉쭉쭉 이렇게 나갈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 영상을 쫙 보시고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이 탭들을 다 누르면서 보시기를 추천드릴게요. 호스트 모드로 전환을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게스트와 저 호스트와의 메시지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당연히. 예.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예약 정보, 게스트가 물어보는 예약 정보, 여기서는 이 화면 메시지 화면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다 설명드릴게요. 이 메시지 왼쪽 끝에 보시면은 알림이라는 게 있어요. 알림. 이제 리뷰를 남기라는 알림들이 여기에 뜨는 거예요. 요거를 아까 전에 푸시 알람 설정을 해놓으면 이게 띠링띠링하고 다 뜹니다. 근데 저는 다 죽여놨어요. 예, 아무튼간에 그래서 그 리뷰를 작성을 여기서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예, 게스트가 참고할수록 정직하고 정확한 숙박 후기를 작성해 주세요. 오늘 체크하다 하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뭐 남기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게 호스트가 리뷰를 남겨야지 게스트 리뷰를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죠? 예, 그리고 이거는 제가 남기진 않겠습니다. 예, 직접 남기세요. 아무튼간에 그리고 요게 알림이고요. 종 모양 당연하죠. 저거 안전센터는 이런 기능이 있어요. 응급 구조대에 연락하기. 예, 뭔가 일이 생겼을 때. 그리고 숨긴 메시지, 막 이제 불필요한 광고나 이런 것들은 너무 메시지가 많잖아요. 그러면은 요거를 이렇게 왼쪽으로 보내시면은 아이고 숨겨버렸네요. 이거는 아마 저는 공동 호스트라서 상관없을 거예요. 요거 이게 숨김으로 파란색으로 된 상태에 숨길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숨긴 메시지를 다시 복원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메시지로 옮겨짐 다시.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요게 숨긴 메시지 기능이에요. 예.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뭐냐? 이제 이거 오늘 체크인인 거 29일 날 체크인이잖아요. 이 예약에 대한 정보, 상세 정보를 보는 거예요. 예, 상단 위쪽에 보시면은 이제 대화를 나누는 게스트 이름은 여기 가운데 나오고요. 그리고 상세 정보를 누르시면은 이 예약에 대한 상세 정보를 보실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예, 그리고 이 게스트 리뷰 평점 5.0 되게 좋은 게스트네요. 그러면 이 리뷰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되게 간단하게 남기셨네요, 호스트들이. 예, 그리고 뭐 이 게스트의 프로필도 볼 수가 있고요. 예, 전화번호가 이렇게 나옵니다. 예약이 완료된 사람의 게스트의 전화번호만 당연히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분한테 메시지 보낼 수가 있고요. 예, 프로필도 보실 수 있고요. 예, 전화를 바로 거실 수가 있겠죠. 예. 예, 그리고 뭐 달력에서 보실 수가 있어요. 이 달력 보기. 예, 지금 예약이 된 상황을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대금 수령 내역 지금 뭐 한 42,000원에 7박이 예약이 됐네요. 축하드립니다. 예, 비수기지만 대금 수령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보실 수가 있어요. 요거는 이따가 다른 탭에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예. 그리고 이 게스트한테 이메일 보낼 수 있고 지급 결제 요청 이거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예. 그리고 여러분 예약 변경 요 기능이 되게 유용합니다. 이분이 뭐 날짜를 좀 바꾸고 싶다. 이 게스트가 그 날짜를 변경해서 요청할 수도 있고요. 제가 변경해서 게스트한테 요청해 줄 수도 있어요. 이거 되게 중요한 기능이 뭔지 아세요? 한번 눌러볼게요. 예약 변경을 누르잖아요. 숙소까지 변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다른 방으로 이 게스트를 보내고 싶어 동의하에 그러면 변경해서 숙소를 선택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 한 아이디에 이 방이 2개, 3개 이렇게 등록이 돼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예. 하지만 저희는 하나씩 해가지고 공동 호스트로 해놨었어요. 예전에는 이게 공동 호스트가 각 자기가 운영하고 있는 방들 있잖아요. 공동 호스트로 그것도 가능했는데 내가 막아놨네요. 예, 그리고 날짜를 바꿀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내가 깜빡하고 잘못했어. 요금을 너무 싸게 했어. 예, 물론 바꾸지 않는 게 좋지만 예, 바꿀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요금도 예, 더 깎아줄 수도 있겠죠. 예,
이런 식으로 조정하면은 게스트한테 메시지가 날아갑니다. 그래서 게스트가 수락하면은 그 딜이 성사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예약 취소할 수도 있는데 제가 설명드리지만 호스트 취소, 호스트로 인한 취소, 여러분이 잘못해서 인한 취소는 하지 마세요. 웬만하면은. 그리고 게스트 여러분이 설령 잘못해서 취소를 해야 된다고 해도 게스트한테 양해를 구해가지고 뭐 쿠폰을 보내준다거나 해가지고, 왜냐면 게스트는 페널티가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게스트한테 양해를 구해서 요청을 하세요. 취소를. 여러분 호스트 취소를 하지 마시고, 그러면 1년 동안 이제 슈퍼호스트 자격이 박탈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게 분기만, 이게 1년에 반기마다 한 번씩은 괜찮아요. 6개월에 한 번 실수를 하는 건 괜찮아. 근데 제대로 하라는 의미에서 얘네가 벌금을 매깁니다. 두 번째 하시면은 100불인가 내요. 100불. 예. 그리고 세 번째 하면 200불 내요. 예. 네 번째 하면 300불 냅니다. 예. 그러니까 호스트가 예약을 취소하면 여기 나오죠. 어떻게 페널티가 되는지. 여기 있네요. 취소 수주. 체크인 날짜가 7일 이상 남은 경우 다음번 지급되는 대금이 $50. 이게 조금 바뀌었네요. 날짜 7일 남지 않은데 다음번 대금이 $100. 그러니까 이거 둘 다 조심하라는 거예요. 체크인 날짜가 7일 이상 남은 일주일 전에 취소하면 $50 페널티 여러분이 먹고 7일에 안 남으면 100불. 근데 되게 웃긴 게 뭔지 아세요? 30불짜리 예약도 100불이 차감된다는 거예요. 중요하죠. 아시겠죠? 그리고 예약 취소율 1% 이하 유지가 슈퍼호스트 자격 요건. 그리고 계정이 일시 중지됩니다. 1년 이내 3회 이상 예약을 취소하면 이게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할 때는 진짜 100불, 200불, 300불 이렇게 됐었어요. 근데 요거는 지금 바뀌어서 이렇게 숙소가 비활성화될 수 있대요. 3회 이상 예약을 취소하면은. 에어비앤비 환불 정책에서 예외는 없어요. 환불이 여러분 중요하죠. 그렇죠. 연속으로 최소 10회 이상 예약을 완료하면 취소 수수료가 면제될 수도 있대요. 이게 6개월이었는데 얘네가 최소 10회 이상 예약을 하면 취소 수수료가 한 번씩 면제를 해주는 걸로, 얘네한테 돈을 벌게 해주면 면제해주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어떤 정보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다 체크를 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꼼꼼히 보세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게스트 한 명으로 예약하는 애들이 있어요. 이거 꼭 만약에 3명인지 그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메시지 보내서 실제로 1명인지 2명인지, 이게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은 중요해요.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은 이 게스트에 대한 정보, 아이디죠. 아이디 체크가 가능하거든요. 이게 얘네가 예약할 때 게스트가 누구 게스트가 아이디를 등록할 수도 있어요. 하는 애들도 있고 안 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아무튼간에 여러분 요거 상세 정보에서 요거 꼭 확인하라는 얘기를 신신당부를 드릴게요. 이게 지금 웹에서는 어떻게 보이냐, 메시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비슷하게 보일 겁니다. 느리죠 웹이. 똑같은 메시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행 호스팅 있죠. 여행이 게스트로서의 메시지를 보는 거예요. 앱에서는 그렇게 따로따로 앱을 전환해야지만 보이죠. 근데 게스트에서, 이 앱에서는, 웹에서는 이렇게 두 가지 메시지를 확인할 수가 있네요. 이런 식으로 왼쪽 하단에 상세 정보가 이렇게 나옵니다. 메시지가 오른쪽 창에 나오고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지급 또는 결제 요청도 여기에 있어요. 예약 변경 또는 취소도 여기에 있고요. 아시겠죠? 그리고 게스트 예약 환불 관련해서는 그냥 여러분이, 제가 기본 세팅은 어떻게 해놨냐면요, 기본 세팅이 다 원격으로 돼 있어요. 이거는 이제 숙소 탭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다 원격으로 해놨으니까 일주일 전에 취소하는 거, 일주일 내에 취소하는 것들은 다 전액 환불이 안 돼요. 그 이전에 취소하는 건 50% 환불이 되지만 일주일 이내 기간이 임박해서 취소하는 거는 환불이 전혀 안 된다. 그 원격으로 해놨으니까 그냥 뭐 게스트 사정을 봐서 여러분이 뭐 아량을 베푸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정책이라고 해서 페널티를 다 받아서 여러분의 수익으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예,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길 바라시고요. 일단 메시지 탭에서는 그래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쭉쭉쭉 한번 볼게요. 만료됨은 그겁니다. 이제 대화가 끝난 거예요. 근데 얘가 예약하지 않아서 만료된 거고요. 예, 사전 승인이라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여기서 요거 한 가지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상세 정보를 누르시고요. 지금 상세 그 사전 승인을 했기 때문에 이 사전 승인 철회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특별가 제한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예약이 완료되기 전에 제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특별가 제한을 보시면은 여기에 청소비나 게스트 추가 요금을 모두 포함한 금액을 입력하는 거예요. 수수료는 포함이 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받고 싶은 금액이에요. 여기 이게 그렇죠? 예, 여러분이 근데 서비스 수수료가 한 5%가 차감이 될 거예요. 여러분이 적은 금액에서 그 금액을 입력하는 거라는 거를 헷갈리지 마시고요. 그리고 날짜 뭐 이런 거 바꿀 수도 있어요. 게스트 숫자 뭐 이런 것도 바꿀 수가 있고요. 예, 그래서 특별가, 특별가 말 그대로 특별가 제한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요 정도로 메시지 창은 설명을 마치도록 할게요. 그리고 뭐 결제 대기 중이라는 게 한국 게스트 중에서는 되게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이제 게스트가 예약 요청을 하면 외국 애들은 바로 즉시 예약으로 설정해 놨기 때문에 바로 예약이 돼요. 근데 한국 게스트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한국 게스트들은 이 에어비앤비 정책상 즉시 예약이 안 되게 해놨어요. 그래서 꼭 우리가 수락을 눌러줘야지만 예약이 완료가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예약 수락을 했지만 이게 바로 이렇게 녹색 글자로 예약 확정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결제 대기 중 아니면 대기 중 뭐 이렇게 뜨는 것들이 있어요. 대기 중으로 나올 경우는 그런 예요. 이 사람이 여러분이 세팅한 게스트 자격 요건, 뭐 국가 신분증 인증, 뭐 전화번호 인증 이런 게 안 됐을 경우에 대기 중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결제 대기 중으로 나오는 경우에는 이제 이분이 등록한 아까 전에 게스트로서 웹에서 등록하라고 하셔야 됩니다. 결제 수단은. 예. 근데 이게 예약하기 전에 앱으로도 결제 수단을 추가하도록 나오긴 해요. 근데 거기서 잘 안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웹으로 결제 수단을 추가하라고 하세요. 이용을 안 해보신 분들한테는. 그리고 카드 번호를 잘못 입력했거나 아니면 얘네가 이 카드가 어떤 카드냐에 따라서 종류에 따라서 인증을 한번 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인증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인증이 한 번에 그러면은 취소하고 다시 하면 인증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똑같은 카드인데. 네, 그래서 취소 후 다시 예약을 하라고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아무튼 그 내용 유익 있게 보시고요. 그리고 카드 번호 잘못 입력하거나 그 체크 카드인 경우에 잔액이 없을 때도 종종 결제 대기 중으로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결제 수단을 바꿔가지고 취소 후 다시 아니면 결제 수단만 변경하면 바로 승인 처리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약간 그때그때 케바케라서 여러분들이 센스 있게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취소 후 다시 예약 요청을 하셔서 안 되시면은 결제 카드를 결제 수단을 바꿔서 입력해 보시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메시지 창에서는 뭐 그 정도 설명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달력을 봅시다. 달력. 달력을 누르시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지금 전 다 공동 호스트로 여러 방들이 다 등록돼 있잖아요. 주성씨 방을 한번 볼까요? 공실이 꽤 없이 잘 돼가고 있어요. 하루밖에 없었죠. 그리고 장기 예약이 많이 들어왔네요. 이 방은. 이런 식으로 예약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달력을 또 누르잖아요. 그러면 상세 내역을 보실 수 있어요. 이 예약의 상세 정보죠. 예약 상세 정보. 똑같아요. 아까 전에 메시지창에서 보시는 거랑 동일하고요. 그리고 뭐 일정 보기, 뭐 이런 식으로 일정으로 뭐 이렇게 이 달력의 예약 상황 보실 때 이건 거의 안 쓰게 되는 것 같고 월별 보기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참 여러분이 방을 여러 개 운영하신다고 했을 때는 이게 좋은 기능이 뭐냐면은 웹으로 들어가시면 달력을 보시잖아요. 그러시면은 전체 방이 한꺼번에 보입니다. 이렇게 전체 방 정보들을 한꺼번에 보실 수가 있어요. 되게 좋은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 거시적인 숲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예약 상황들을 저는 웹을 통해서
그냥 스마트폰으로 웹으로 접속하셔도 돼요. 똑같아. 다 보입니다. 지금 아이패드로 웹으로 접속한 겁니다. 예, 크롬 브라우저로. 예, 그리고 크롬 브라우저 위주로 쓰세요. 예, 크롬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능들이.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령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뭐 찝어가지고 동시에 날짜를 수정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선택 날짜 해가지고 수정할 수가 있고요. 비공개 메모 이것도 나중에 잘 활용하시면 돼요. 여러분만 보이거든요. 예, 게스트한테 보이지 않고. 예, 아무튼간에 그리고 여기 달력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는 예, 예약 가능 불가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날짜를 막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앱에서도 마찬가지로 됩니다. 가령 이 날짜 2일과 3일을 수정하기 위해서 예약 불가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빗금 표시가 되면서 예약이 막힙니다. 예약을 할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그쵸? 좀 쉬고 싶거나 여러분 제가 여기서 또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너무 타이트하게 운영하지 마세요. 그러면 지쳐가지고 힘듭니다. 만약 여러분이 청소 빨래를 직접 하신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격으로 하시면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래서 간혹가다 이렇게 방도 좀 쉬게 해주세요. 한 달에 하루 정도는 막아놓고 여러분이 뭐 직접 한번 자보거나 예, 그런 경험을 해보셔야지 이 방의 문제점이나 그런 것도 알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씩 저는 꼭 자보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죠? 예, 날짜를 맞고 그냥 주무셔도 되고요. 여러분이 뭐 다른 아이디로 뭐 예약을 해가지고 리뷰를 남기셔도 됩니다. 아무튼간에 예, 달력을 잘 활용하세요. 그리고 얘네가 팁을 이렇게 해주는데 뭐 이 팁 그냥 무시하세요, 여러분. 예. 그리고 시장 동향 뭐 이런 거 다 무시하세요. 이건 정확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진짜로. 예. 아무튼 괜히 겁주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너무 쫄지 말고 그냥 해라라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달력 보기, 예, 그리고 외부로 달력을 보면 이렇게 전체적인 뭐 화면을 볼 수 있다. 그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예, 한번 넘어가 볼게요. 예, 달력에서는 그 정도만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런 것들이 그냥 저는 달력으로 보는 게 훨씬 직관적이고 쉽더라고요. 누가 체크인하고 체크아웃 하는지. 여기에 이렇게 체크인 체크아웃이 표시가 돼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현찰로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냥 다 달력으로 확인했습니다. 달력에 그 메모에다가 남겨놨었어요. 자, 그리고 숙소를 한번 볼게요. 이제 여러분이 방을 등록하시면은 이 숙소에 이렇게 나오게 돼요. 지금 위에는 운영 정지를 한 방이에요. 예. 네, 일단 여러분의 방 중에 하나를 보도록 할게요. 뭘 볼까? 예. 뭐 아무나 좀 요 방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예쁜 방을 보는 게 낫겠죠? 다 예뻐가지고 예. 정말 그래도 방이 다 기가 막히게 예쁘게 나왔어요. 그렇죠, 여러분? 동의하시죠? 예. 아무튼 예, 뭘 봐볼까? 이 친구 걸 한번 보도록 하죠. 예. 지금 이게 이제 여러분이 방을 등록할 때 그 상세 설정하는 내용들이에요. 여기 뭐 견적 요청하기 나오죠. 전문가의 사진으로 게스트의 시선을 끌어보세요. 이게 한 15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예쁘게 찍어드렸으니까 굳이 나중에 계절이 바뀌시면은 커튼을 바꾸시고 사진을 핸드폰으로 찍으셔도 돼요. 최대한 광각으로 찍으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숙소 때 세팅하는 거죠. 여러분이 이거는 지금 앱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커버 사진을 바꾸실 수가 있어요. 커버 사진. 사진도 다 제가 다 100% 찍어드린 거고요. 그래서 커버 사진 변경 누르면은 여러분이 가장 좀 예쁘다라고 느껴지는 방 사진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방과 공간 뭐 여기서 뭐 이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제가 사진을 분류를 안 해놨거든요. 여러분이 요거를 좀 분류를 하세요. 얘네들이 이게 뭐 스마트 스토어를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걔네들이 제공하는 기능을 모두 활용을 했을 때 걔네들이 노출을 잘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 사진도 이렇게 방과 공간 사진들을 다 분리를 얘네가 해놨어요. 따로따로 볼 수 있게 해가지고 따로 이렇게 해놓으면 보기 쉽게 아마 노출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뭐 숙소와 게스트 수 바꾸는 거 인원수 아파트로 해놨고요. 보통 다 집 전체로 해놨습니다. 이게 기본 세팅이에요. 네. 그리고 제목도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바꾸세요. 제가 기본적으로 세팅을 해놨는데 별칭을 이렇게 해놓으면 여러분만 볼 수 있어요. 방이 많을 경우에. 그리고 공동 호스트로 관리하려고 지금 저희 청소하시는 분이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명. 그 설명은 요약이 있고 뭐 숙소에 대한 정보 설명이 있는데 지금 뭐 이 숙소에 대한 자세한 설명들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여기서 왜냐면은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 이제 검색 알고리즘 같은 경우가 그냥 날짜, 가격 위주의 필터링이에요. 위치, 가격, 날짜, 위치, 그리고 평점입니다. 노출되는 게. 그리고 사진의 퀄리티, 그 정도예요. 사진 숫자. 이 5가지가 가장 핵심 지표들이고요. 이 요약의 뭐 키워드나 이런 거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제목은 중요해요. 제목은 어떤 상품 등록과 마찬가지예요. 상품 등록에 따른 노출 알고리즘과 비슷한 건데 제품에 대한 그러니까 설명도 요약이 되게 중요해요. 요약에다가 키워드들을 때려 넣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데 사실 키워드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에어비앤비는 사진과 리뷰가 제일 중요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수정하시면 된다라는 거. 뭐 접근성 같은 경우는 이제 장애인 편의 시설 뭐 이런 것들을 해놓은 건데, 이런 거는 알아서 한번 보시고요. 네. 그리고 뭐 편의 시설 하나씩 다 눌러서 보도록 할게요. 뭐 기본 편의 시설 뭐 수정해가지고 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다리미 있잖아요. 다리미. 그러면 이게 출장 숙소에는 희한하게 이 다리미가 들어가야 되는 조건이 있어요. 웃기게. 그래서 다리미를 놓고 출장 숙소로 하시면은 얘네가 이제 출장객들이 예약을 할 때 노출을 그런 식으로 또 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게 여러분이 방을 처음 등록할 때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오진 않아요. 근데 여기서 수정을 하시면은 디테일하게 나옵니다. 다리미 달라고 하면 주면 되니까 다리미 얼마 안 하잖아요. 케이블 TV도 있고, 그래서 샤워젤, 뭐 친구 뭐 있고 이런 것들, 이더넷 연결 지원, 푸켓 와이파이는 없으니까 이런 것까지 다 돼 있습니다. 저장해 놓을게요. 이거 하는 김에 수정까지. 추가 편의 시설도 한번. 이게 커피 메이커를 여러분 저는 조금 해놓으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외국 애들한테 이 커피 메이커, 커피 좋아하는 애들은 또 예민하더라고요. 요거 식기류 기본적으로 오븐, 가스레인지, 제빵기 뭐 이런 것까지 필요 없겠죠. 커피. 그리고 숙박 관련 세부 사항, 뭐 장기 숙박 가능, 요거 체크해 놓으시고요. 체크아웃 전 청소 필요. 요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게스트한테 청소를 떠넘기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이거 한번 테스트 해본 적이 있어요. 이게 얼떨결에. 왜냐면 제가 청소를 빵꾸내 가지고 얘한테 그 숙박 요금의 첫날 요금을 할인해 줄 테니까 니들이 청소하지 않겠냐, 인력이 딸려 가지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좋아라 자기들이 청소를 했습니다. 왜냐면은 여행 온 애들 같은 경우에 뭔가 커플로서 뭐 허니문이나 아주 뭐 이벤트성으로 오는 애들 아닌 이상 좀 이렇게 헝그리한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요금을 한 3만 원이라도 아끼면 되게 좋은 거니까. 그리고 그 방법도 한번 여러분이 테스트를 원하시면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여행 가방 보관 가능 뭐 이런 거 디테일하네요, 되게. 가족 편의 시설은 또 뭐가 있을까요? 아기 욕조, 아기 모니터, 베이비시터. 되게 디테일하게 많이 해놨네. 게임기 심지어. 이런 거는 몰랐네요, 제가. 이게 아마 게스트 화면에서 보시면은 이모티콘 같은 걸로 표시가 될 것 같아요. 이거 안마 커튼 우리 다 해놨잖아요. 안마 커튼 다 체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숙소 안전, 요거는 제가 일부러 기본적으로 다 체크를 해놨어요. 그리고 숙소 주변 편의시설, 호수로 해변과 인접, 스키를 탄 채로 출입 가능, 뭐 이런 게 있네요. 이거 재밌다. 아무튼간에 편의시설 사항을 이렇게 수정을 해주시고요. 여러분 거에 맞춰서. 그리고 뭐 위치나 가이드북 같은 것도 저장을 해놓으실 수가 있어요.
위치는 이게 수정이 안 됩니다. 에어비앤비 고객센터를 통해서만 수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이게 여기서 수정이 안 돼요. 못 바꾸게 돼 있어요. 이 도로명 주소가. 이거 바꿔도 수정이 안 됩니다. 여기서 수정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수정이 안 돼요. 그리고 위치 가이드북. 가이드북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릴게요. 아무것도 안 나오냐 근데. 잠시 시간을 내어 가이드북을 작성해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에러가 얘네가 종종 자주 납니다. 그거는 좀 참고하시고요. 일단 숙소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고요. 여기서 와이파이 정보 이런 거 입력해 놓으시고요. 그러면 게스트가 볼 수 있거든요. 체크인 안내도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해 놓으실 수 있어요. 사진 추가해가지고 이쪽에다 지금 이 친구는 따로 해놨네요. 예. 유튜브 주소 링크까지 걸어가지고 다 해놨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뭐 숙소 매뉴얼 이런 식으로 매뉴얼을 따로 해놓으실 수도 있고요. 찾아오는 방법 저희는 보통 링크를 이렇게 걸어놓죠. 이런 식으로. 자, 이제 중요한 내용은 예약 설정입니다. 예약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세팅을 해놔야 되냐. 게스트 예약 방법은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게스트는 예약 요청을 보내지 않고 숙소를 예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분증 인증, 전화번호 인증 같은 거 돼 있으면 바로 예약할 수 있게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게스트가 예약 요청을 보내야 합니다로 바꿀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골라서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게스트 필수 조건은 지금 이런 식으로 프로필 사진이 있어야 예약 가능. 이런 것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에어비앤비 자체의 필수 조건은 요거예요. 인증된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 자기를 소개하는 메시지, 결제 정보 입력. 숙소 이용 규칙에 동의. 한 사람만 예약이. 즉시 예약에만 해당하는 건데 이거는 즉시 예약, 정부 발행 신분증 요거를 꼭 제출한 사람만 즉시 예약할 수 있고 다른 호스트의 추천이 있어야지만 예약하게 할 수 있고 굳이 안 해도 되겠죠. 예약 전 메시지. 게스트는 예약을 확정하기 전에 회원님의 메시지를 보게 됩니다. 이 예약 전 메시지 요것도 여러분 활용을 해보세요. 게스트가 문의를 했을 때 요 메시지를 볼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요 예약 전 메시지 기능도 여러분 강조하지만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숙소 이용 규칙은 여러분이 뭐 여기서 정할 수 있어요. 추가 규칙을 설정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 얘기했지만 이 반려동물 동반의 적합함 요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 반려동물 숙소를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좀 요금을 비싸게 해도 반려동물 숙소 가능하면은 예약을 하려고 많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뭐 민원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여러분이 그거는 잘 감수를 해야겠죠. 흡연 가능 당연히 안 하는 게 좋고 행사 파티 가능 안 하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이거 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환불 정책입니다. 환불 정책. 기본적으로 저는 엄격으로 해놔요. 그러니까 14일 전에, 2주 전에 이제 뭐 취소를 하면 전액 환불이 되는데 일주일 전에 취소하면 50%, 일주일이 남지 않은 시점에 할 경우에는 아예 환불되지 않게 이렇게 해놓습니다. 아시겠죠? 저장을 해놓죠. 그리고 여러분 기본 가격은 지금 제가 이 친구들한테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테스트를 해보고 있어요. 지금 스마트 요금을 얘는 한번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근데 최저 요금을 세팅을 해놨어요. 왜냐면 더 밑으로 가는 수가 있거든요. 최저 요금을 45,000원하고 최고 요금을 77,000원으로 했는데 당연히 예약이 잘 됩니다. 근데 이 스마트 요금이 뭐냐? 얘네가 자동으로 요금을 정해주는 거예요. 근데 거의 최저 요금에 맞춰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최저 요금 설정을 이렇게 해가지고 하셔도 되는데 얘네가 이렇게 하면은 뭐 노출이 더 잘 된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을 하고요.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보세요 여러분,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협박하는지 이걸 꺼볼게요. 스마트 요금을 끄기 전에 확인할 상황. 더 많은 예약, 수요가 감소할 때 더 많은 예약을 받을 수 있도록 요금이 자동으로 변경되는데 이거를 그래도 끄겠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적인 관리 권한.
스마트 요금 이용 중에도 할 수 있다. 네가 수정할 수 있다. 원하는 대로 이렇게 알람을 해주죠. 맞춤 설정. 최고 및 최저 요금을 설정해두면 요금의 변동폭을 조정할 수 있다. 네가 이게 너무 싸다고 생각하면 최저 요금을 설정해서 더 비싸게 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튼간에 이렇게 최저 최고 요금을 설정해 놓는 것도 방법이 되긴 하는데 대부분 얘네가 알고리즘상 숙박 예약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최저 요금에 맞춰지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일단 테스트를 했는데 예약은 당연히 최저 요금으로 해서 예약이 잘 되긴 합니다. 아무튼간에 45,000원 지금 비수기이기 때문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예약이 지금 달력을 한번 볼까요? 다 찼어요 지금. 그리고 지금 갑자기 샜는데 일박 요금 스마트 요금 사용하도록 테스트를 했고요. 추가 요금으로 이제 보증금도 걸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보증 걸면은 확실히 예약률이 떨어져요. 생각을 해보시면 아시겠죠. 입장을 바꿔보시면 호텔에 가서 디파짓만 해도 되게 짜증이 나요. 청소비 25,000원으로 방 작은 방이라서 이렇게 했고요. 주말 요금도 이거는 스마트 요금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따로 설정이 안 돼요. 추가 인원은 1인당 추가 요금은 2명 초과 시 3명째부터 25,000원이 추가되게끔 세팅을 해놨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달력 설정인데 여기서 통화 단위는 당연히 한국 돈으로 해놨고요. 이거 여러분 달러로 받고 싶으면 달러로 해놓으시면은 페이팔로 달러로 들어옵니다. 아시겠죠? 세계 어느 나라의 어느 그 돈으로도 받을 수가 있어요. 원하시면 한번 해보세요. 처음에 여러분이 방을 등록하고 해야 되는 게 예약 준비 기간 당일로 세팅하셔야 돼요. 방을 등록하실 때. 그리고 당일 예약 마감 시간을 항상으로 해놓으세요. 그냥. 그리고 준비 시간 여기서 이렇게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 직접 수정해 놓으세요. 근데 이게 만약에 여러분 새벽에 누가 예약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답변을 안 해주시면은 또 취소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보통 저는 자정까지로 해놓습니다. 예약 마감 시간을. 준비 이 친구 항상으로 해놓은 것 같아요. 이 친구 잠을 안 자더라고요. 준비 시간 없음. 12개월까지는 이게 1년 계약을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12개월까지는 예약을 할 수 있게끔 해놨어요. 아무튼간에 숙박 기간은 요것도 꿀팁인데 숙박 기간으로 여러분 그 모텔 수요를 차단해 버릴 수가 있어요. 보통 모텔 수요로 쓰는 커플들이 방을 지저분하게 쓰는 경우가 은근히 많아요. 그래서 2박으로 최소 숙박 가능 일수를 2박으로 해놓잖아요. 그러면은 모텔 대용으로 예약하는 애들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제 친구는 2박으로 해놓고서 운영을 하는 애가 있어요. 여기 성수기 요건 추가, 요건 저는 처음 보네요. 성수기 요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날짜를 만약에 숙박 가능 일수를 성수기에는 바꿔놓을 수가 있네요. 숙박 가능 일수를 바꿀 수가 있다. 요것도 재미난 기능이에요. 얘네가 계속 기능이 생기고 없어지고 수정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최대 숙박 가능 일수도 조정이 가능하고요. 아무튼 그래요. 그리고 체크인과 체크아웃 이것도 되게 중요한 내용이죠. 체크인은 보통 저희가 3시로 하는데 이거를 좀 늦게 하고 체크아웃을 좀 늦게 해주고 체크인을 좀 늦추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방이 여러 개일 때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것도 괜찮아요. 다음 시각 후에 체크인. 체크인 요거는 뭐 그냥 설정 안 해도 돼요. 사실 알아서 체크인 할 수 있으니까. 체크아웃은 보통 11시죠. 오전 11시. 근데 얘가 풀어놓은 것 같아요. 이 친구가. 그래도 11시로 해놓겠습니다. 체크인 할 수 있는 이게 가끔 이게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세팅을 다 해놨는데도 처음에 신기하게. 아무튼간에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관리 이 공동 호스트 기능 아마 되게 궁금하실 거예요. 이 공동 호스트 기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 호스트를 지금 등록이 되게 많이 돼 있네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 해서 여기서 공동 호스트 이거는 호스트만 추가할 수가 있어요. 저는 공동 호스트라서 또 다른 공동 호스트를 추가할 수가 없고요. 이게 본인이 호스트면은 여기에 이메일을 입력을 하고 상대방 아이디
계정이죠. 계정 이메일을 등록을 하고 요청을 하면은 이 메시지에 이런 식으로 옵니다. 예. 메시지에서 그 종 모양 탭을 추가하시면은 그 뭐 푸시 알람을 설정해 놓으면 당연히 알람으로 뜨고요. 그게 알람이 안 뜨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면 종 모양을 클릭하시면 거기에 공동 호스트 요청을 했습니다라고 떠요. 그러면 그걸 수락만 하시면은 서로 이제 공동 호스트로 해서 뭐 달력도 보고 다 볼 수 있어요. 예, 돈 관련된 것들만 볼 수가 없어요. 예, 바꿀 수가 없고요. 아까 전에 해결센터에서 뭐 돈 받는 거 이런 것도 예, 볼 수가 없더라고요. 예, 공동 호스트 상에서. 그리고 뭐 지역 법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이 4월 1일부터 여러분 그 추가가 된다고 합니다. 이제 뭐가 추가될 거냐면 4월 1일부터 부가세를 에어비앤비에서 대신 받아가지고 정부에다 납부해주는 그걸로 정책이 바뀌어요. 그게 확정된 것 같아요. 4월 1일 이번 올해. 그래서 이제 게스트는 또 10% 더 인상된 가격으로 예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보다는 게스트한테 추가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받는 금액에서 이제 10%를 떼고선 걔네들이 사업자를 입력하면 떼지 않고 그냥 다 전액 입금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업자가 있으면 여러분이 세금 신고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사업자 입력을 안 하면은 그냥 에어비앤비에서 떼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쯤에 아마 가격이 다들 입력 올려놓진 않을까 싶습니다. 10%. 그건 참 근데 좋은 일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중요한 거는 돈을 받는 거기 때문에 세금을 받으면 단속을 안 할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아시겠죠? 그리고 상태 여기서 이제 방을 휴식 모드로 바꿀 수 있고요. 운영 중지를 잠깐 일시 정지를 할 수도 있고요. 휴식 모드라는 거는 이렇게 날짜 며칠부터 며칠까지 휴식을 할 수 있고 운영 중지는 뭐 이렇게 아예 운영 중지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다시 활성화를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이 방을 영구적으로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어디 있냐? 예약 설정의 제일 하단에 있어요. 이 많은 기능들을 지금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성취도라는 거는 이제 여러분이 돈을 얼마씩 받고 예약률이 얼마나 됐고 뭐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내용들이에요. 아시겠죠? 이건 저는 공동 호스트라서 이런 거를 볼 수가 없어요. 아무튼간에 여기서 이제 뭐 이렇게 슈퍼호스트 목표, 뭐 체험 호스트도 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요거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까지 이제 모든 기능들을 다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이 영상을 제가 굉장히 빠르게 설명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한꺼번에 다 이해하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영상을 한 2번 정도 보세요. 그래서 제가 꼼꼼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내용들은 조금 숙지하시고선 운영을 하시면은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부로 보는 이 달력, 거시적인 거 여러분 이것도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선 가격 수정도 계속 해주시고 그러면서 운영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무슨 이벤트 데이 같은 거 있잖아요. 발렌타인 데이나 뭐 크리스마스나 뭐 그런 특별한 이벤트 데이들 그런 데이들은 가격을 많이 비싸게 하셔도 다 예약이 돼요. 한 99,000원 이렇게 하셔도 다 예약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운영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모두들 많은 돈 많이 버셨으면 좋겠어요. 이걸로 뭐 아주 큰 돈은 벌 수 없겠지만 비교적 안전한 리스크가 적은 상태에서 투자금도 적고 안전하게 사업을 현금 흐름을 작은 현금 흐름을 만드는 데는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지금까지 저는 비아토르 조이였고요. 지금 명절 때 이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들 올 한 해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정말 행운이 가득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